아름다운 벚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만연한 봄이 어느덧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는데요. 겨우내 얼어 있었던 땅에서 이렇게 수많은 생명들이 솟아나온다는 것은 정말이지 생명의 아름다움,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은 이러한 생명의 신비로움에 매료된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대상을 과학이라는 방법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이 생물이고 무엇이 생물이 아닌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생물이 갖는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여러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생명과학 교과서를 준비하고 책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 11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11페이지를 펴면 바로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생물의 특성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지구 곳곳을 돌아다니고 새로운 것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것들과 비슷했다면 당연히 어떤 것이 생물이고 어떤 것이 생물이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만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생물일까 아닐까 많은 궁금증, 우려가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다 속에 들어가보면 이러한 덩어리와 이러한 덩어리를 볼 수 있어요. 둘 다 움직이지 않고 그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처음 발견했던 사람들은 이 왼쪽의 하얀 덩어리를 오른쪽과 같이 돌덩어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왼쪽은 생물인 산호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오른쪽은 생물이 아닌 그저 암석 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산호는 생물의 특성을 갖지만 이 암석은 갖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생물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궁금증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생물과 비생물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궁금증을 가지고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둘 중에 뭐가 생물인가? 선생님이 한번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왼쪽에 귀여운 강아지는 당연히 생물이고 오른쪽에 강아지 로봇은 당연히 생물이 아니겠죠. 무엇이 생물이고 무엇이 생물이 아닌지 이렇게 직감적으로는 알아낼 수 있지만 이것이 생물이고 이것이 아닌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왼쪽에 강아지가 갖는 중요한 생물의 특성을 몇 가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작년에 통합과학에서 배웠죠? 모든 생물은 이것을 기본 단위로 해서 구성된다고 했어요. 작년에 여러분들 생명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바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기관이 개체를 만든다는 우리가 한번 공부해봤을 겁니다. 어떤 생물은 이렇게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들이 있어요. 아메바나 대자뷰와 같은 생물들을 우리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이라고 부르고요. 이처럼 양파라든지 혹은 개구리와 같은 것들은 동물과 식물들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세포 생물이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이 생물이냐 아니냐고 할 때 이것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우선 첫 번째로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이러한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이 기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듯 우리 생명도 화학 에너지라는 게 필요합니다. 화학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하고 그 화학 반응에 필요한 양분이나 산소를 지속적으로 우리는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이처럼 에너지를 얻고 자신의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물질을 적절하게 변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부르는 거죠. 모든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하고요. 그 다음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미모사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지금 젓가락을 이용해서 물리적 자극을 가해줬더니 이렇게 접히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 음악이라고 하는 자극에 몸을 움직이는 반응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생물은 이렇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만 자신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왼쪽은 주변이 엄청나게 더워요.
그리고 오른쪽은 주변이 엄청나게 춥죠.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체온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지만 우리는 생존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내 몸의 상태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자극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해주어야 되는 거죠. 왼쪽에 보시면 이분은 더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몸에서 이렇게 땀이 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상승한 체온을 낮추기 위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오른쪽은 바로 떨어진 체온을 올리기 위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체온이나 여러분들 몸에 있는 여러 가지의 수치들이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건 모든 생물이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생물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생물이 시간에 따라서 점차 변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전 혹은 여러분들 15년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혹시 사진으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사진과 지금의 모습을 본다면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 몸 안에 있을 때는 더욱더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사진을 보듯이 이런 작은 덩어리인 세포 덩어리에서부터 이렇게 생물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거쳐왔어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거쳐가는 과정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다세포 생물들은 이처럼 발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물의 고유의 모습과 기능을 갖추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발생 과정을 통해서 세포는 각각의 역할에 나누어지는 분할을 하면서 중요한 기관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생물이 가지는 특징 중에 첫 번째는 가장 작은 하나의 세포로부터 세포가 계속 늘어나서 수가 증가하고 그걸 통해서 특수한 조직이나 기관이 만들어지고 개체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태어난 개체들이 지속적으로 몸집이 커지는 과정, 자라는 과정, 생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발생과 성장은 생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사진 잠깐 보시면 말라뮤트라고 하는 강아지죠. 이 말라뮤트라고 하는 개가 지금 보시면 자신과 비슷한 개체들을 만든 걸 볼 수 있어요. 털의 색깔이라든지 전체적인 외형을 보면 아, 얘가 부모고 이놈들이 자손이구나 볼 수 있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아주 단순하게 생긴 세균입니다. 대장균이라고 하는 세균도 자신과 동일한, 자신과 비슷한 개체들을 만들어내는데요. 하나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그 다음 생명을 만들므로써 35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오고 있는데요. 부모가 자신과 닮은 개체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글자로 생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말라뮤트가 비슷한 말라뮤트를, 대장균이 비슷한 대장균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정보를 물려주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여러분 작년에 이런 유전이 일어나는 과정을 통합과학에서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바로 이 염색체와 DNA를 통해서 부모의 정보가 자손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생식은 자손을 만드는 현상이다. 유전은 이 과정에서 정보를 DNA에 담아서 전달하는 현상이다. 모든 생물은 바로 이러한 생식과 유전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열심히 얘기하니까 조금 힘들었는데 마지막입니다. 힘내서 정리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 피그미 해마라고 하는 하나의 생물입니다. 근데 이 피그미 해마라고 하는 생물은 이렇게 여기가 해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물일 뿐이에요. 근데 이 피그미 해마가 사물랑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에 이 피그미 해마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얘를 잘 발견하기가 어렵고 생존에 유리한 거죠. 생물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기능, 특징, 구조 등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생존에 적응해 왔어요. 이처럼 주변 환경에 적합하게 자신을 변화시켜 오는 것을 우리가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쪽도 보시면 아시겠죠? 건조한 사막에 유명한 바로 선인장입니다. 이 선인장은 가시로 된 잎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을 거의 잃어버리지 않고 이런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들이 넓은 잎을 가졌다면 금방 말라서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생물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가장 좋은 형태, 가장 적합한 형태를 찾아나가려고 하는 변화를 가지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적응과 진화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로는 더운 지역에 사는 여우예요. 그리고 추운 지역에 사는 여우입니다. 더운 지역에 사는 여우의 특징을 보시면
귀가 엄청나게 넓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변의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주변으로 열을 많이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운 지역에는 아주 적합한 귀의 구조가 되는 거죠. 반면 추운 지역에서는 이 부분역은 귀가 되게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열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운 지역에는 적합하다는 거죠. 이처럼 동물의 구조는 바로 그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열 발산 효과적인 특징을 가지기도 하고 열 보존의 효과적인 특징을 가지기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한번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실려있는지 따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1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생물은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것도 있더라. 11페이지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생명체는 에너지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간단히 줄여서 물질 대사라고 한다. 생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생물의 특징이고요. 이걸 통해서 생물은 외부가 변하더라도 자신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13페이지에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수가 증가하고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지는 과정인 발생이 일어나고요. 완전한 개체가 된 이후에는 점차 움직임이 커지면서 자라는 생장이 일어난다. 자, 13페이지에 자손을 만드는 현상을 우리가 생식이라고 부르고 특징, 생물의 특징인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부른다. 생물은 환경에 적응한 형태의 습성이나 생리적 특성을 갖는 적응과 진화를 한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잘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교과서를 잘 읽어보고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떠올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마쳤다면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활동지를 인쇄해서 거기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이러한 활동지를 제가 꼭 모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1페이지와 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써볼 만한 공간이나 혹은 써야 되는 개념들을 이렇게 빈칸으로 만들어 두었거든요. 설명을 잘 보시고 어떤 내용을 써보면 좋을지,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개념을 써야 될지, 여기에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고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교과서를 보고 오늘 수업을 한 번 더 돌려보면서 적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면서 생명과학 원을 함께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